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KBN 주간 브리핑입니다. 중국 우한을 진원지로 한 신종 전염병인 우한 폐렴에 미국 내 확산 우려가 퍼지면서 주요 공항의 검역 검색이 강화되며 우한에서 출발한 승객들은 의무적으로 발열 검사와 폐렴 징후 여부 검사를 받는 등 예방 조치를 강화했지만 미국에서 최초로 워싱턴에 거주하는 30대 남성이 지난주 우한 폐렴 확진 판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당국이 이 남성과 접촉한 16명의 신원을 확인했습니다. 보건당국은 접촉자들의 질병 징후를 면밀히 감시하고 있습니다. 멕시코와 브라질에서도 의심 환자가 발생해 보건당국의 모니터링을 받고 있습니다. CNN은 워싱턴주 보건당국을 인용해 조사관들이 미국 내 첫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 판정을 받은 30대 남성의 밀접 접촉자 16명을 식별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현지 보건당국은 신원이 확인된 밀접 접촉자들이 질병 징후를 보이는지 여부를 면밀히 감시하고 접촉자들에게 매일 연락해 발열 또는 기침 여부 및 질병 징후 진전 여부를 확인한다는 방침입니다. 다만 징후가 없다면 접촉자들을 상대로 자가 격리를 요구하진 않을 계획입니다. 보건당국은 감염자와 반경 6피트 내에서 접촉한 이들을 밀접 접촉자로 분류합니다. 함께 식사를 하거나 회의를 한 인물 등이 밀접 접촉자에 포함됩니다. 한편 미국에 이어 멕시코와 브라질에서도 의심 사례가 발견됐습니다. 멕시코 뉴스데일리는 57세 남성이 우한 폐렴 의심 증세를 보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남성은 중국 우한을 방문했다가 지난 10일 멕시코로 돌아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브라질에서도 의심 사례가 보고됐습니다. 브라질 보건당국은 35세 브라질 국적 여성을 우한 폐렴 발병 의심 사례로 모니터링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여성은 최근 중국 상하이를 방문했다가 지난 18일 브라질로 돌아왔고 약간의 호흡기 증세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무부가 출생 시민권 제도를 노린 원정 출산을 막기 위한 비자 심사 강화를 발표했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보수층 결집을 위한 조치라는 평가와 함께 실제 여성의 임신 여부를 확인하기가 쉽지 않아 효용성이 없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찬래 기자입니다. 미국 정부는 오늘 관광 비자 발급 심사를 강화함으로써 원정 출산을 제한하는 새로운 비자 규정을 발표했습니다. 국무부가 마련한 규정은 원정 출산이 목적인 미국 입국은 관광용인 비비자 발급을 허용할 수 없는 이유로 분류됩니다. 이 규정은 내일부터 적용됩니다. 영사가는 비자 신청자가 원정 출산을 주 목적으로 미국을 방문할 의향이 있다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을 때 비자 발급을 거부하도록 했습니다. 또 의학적 필요에 의해 미국을 찾는 임산부는 교통비와 생활비를 포함해 치료에 필요한 의료비를 충당할 만한 능력을 갖고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대통령이 반이민 정책의 연장선상에서 출생 시민권을 손보겠다고 해온 공언의 일환으로 여겨집니다. 또 11월 대선을 앞두고 보수층 표심을 얻기 위해 반이민 정책 기치를 다시 내걸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으로도 평가됩니다. 하지만 실무에서 어려움이 적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영사관은 비자 심사 때 여성이 임신을 했는지 또 임신할 의향이 있는지 물을 권리가 없어 임신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마땅치 않고 관광 목적인지 출산 목적인지를 구분하기도 쉽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KBN 뉴스 김찬래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현행 입국 금지령 대상 국가를 확대해 추가로 7개국의 이민 제한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시행 중인 여행 제한과는 달리 비자 발급을 제한하고 부분적으로 이민을 금지하겠다는 방침인데요. 국가별로 비자 발급 제한 방식에는 차이를 두겠다고 밝혔습니다. CNN이 트럼프 행정부가 현행 입국 금지령 대상 국가를 확장하고 추가로 7개국의 이민 제한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현재 시행 중인 여행 제한과는 달리 이민 비자의 발급을 제한하고 결국은 부분적 이민을 금지할 가능성이 있다는 방침입니다. 다만 이민 비자 발급을 제한하는 방식이 모두 동일하지는 않고 국가별로 차이를 두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제도 개정에는 국토안보부와 국무부, 백악관이 참여했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재가로 최종 결정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17년 1월 27일 무슬림 국가를 위주로 미국 입국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6개월마다 심사를 거치고 현재 북한을 비롯해 이란과 리비아, 소말리아와 시리아, 예멘과 베네수엘라 등 7개국이 그 대상입니다. 이번에 이민비자 제한에 초점을 맞추는 이유는 일단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취득하면 나중에 그 자격을 박탈할 수 있는 정보가 발견되더라도 미국 내에서 추방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체드 울프 국토안보부 장관 대행은 소수 국가는 미국 안보 기준에 맞출 역량이나 의지가 부족하다며 여행 제한은 위험을 완화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개정안 발표 시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21일부터 연방 상원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 심리가 시작됐습니다. 민주공화 양측은 심리 방법을 놓고 대립각을 펼쳤습니다. 보도에 임동규 기자입니다. 지난 16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 심판 절차를 개시한 상원은 오늘부터 심리를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탄핵을 주장하는 하원 민주당 소추위원들과 이에 맞선 트럼프 탄핵 변호인단, 공화당 상원 의원들은 증인 채택과 심리 기간 등을 놓고 첫날부터 대립각을 펼쳤습니다. 민주당은 새로운 증인과 증거를 채택하자고 주장했지만 상원을 장악한 공화당은 기존 조사 내용을 갖고 판단해야 한다고 일축하면서 신속한 기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제 공화당 미치 매코널 대표는 탄핵 심판의 신속한 진행을 위한 절차를 담은 결의안을 발표했습니다. 결의안은 예상대로 추가 증인을 포함하지 않았으며 탄핵 심판 개시 후 탄핵 이유와 반론이 끝나기 전까지 하원 탄핵 소추위원이 새로운 증거도 제기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핵심 쟁점인 추가 증인 채택은 백악관과 민주당이 4시간의 토론을 거친 뒤 상원이 비공개 회의를 열어 투표로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현재 예정된 증인은 없지만 민주당은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믹 멀베이니 백악관 비서실장 대행, 멀베이니의 보좌관인 로버트 블레어, 마이클 더피 백악관 예산관리국, 국가안보 프로그램 담당 부국장 등 4명의 증인 채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편 탄핵 심판은 존 로버츠 대법원장이 재판장을 맡아 주재하며 하원 소추위원은 검사 역할을 맡고 상원 의원은 배심원 역할을 해 유무죄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탄핵 심판 유죄 선고에는 100여 명의 상원 의원 중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합니다. KBN 뉴스 임동규입니다. 뉴저지주에 거주하는 H-1B 소지자의 자녀들에게 학비 보조금 혜택을 주는 법이 제정됐습니다. 지난 21일 필 머피 주지사의 서명을 통해 즉시 발효됐는데 뉴저지 고등학교에서 3년 이상 재학한 후 졸업하거나 검정고시에 합격하는 등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하면 학비 보조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필 머피 뉴저지 주지사가 전문직 취업비자 소지자의 자녀에게도 거주민 학비를 제공하도록 하는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뉴저지 주내에 살고 있는 학생들은 거주민 학비 제도를 통해 뉴저지 주내 공립대학에 진학하면 타주 학생들과 달리 학비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를 H-1B 비자 소지자의 자녀들에게도 제공하고 혜택 대상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입니다. 2018년 5월 빈 고팔, 테레사 루이즈 주 상원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은 올해 주 상하원 본회의를 통과했고 21일 머피 주지사의 서명을 통해 즉시 발효됐습니다. 제정된 법에 따르면 대상은 H-1B 비자를 소유한 부모를 가진 뉴저지주 학생으로 주내 고등학교에 3년 이상 재학했고 주내 고등학교의 졸업자 또는 검정고시 합격한 후 현재 입학 예정 또는 2013-2014학년도 가을학기 이후 입학 등의 조건을 충족하면 학비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밖에 머피 주지사는 가양 전자담배 금지와 복권 당첨자 신원 공개 거부 법안 등 150여 개의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한인과 미주 사회의 기부 문화를 확산시키고 있는 뉴욕 나눔재단이 후원금을 배분하는 행사를 열었습니다. 뉴욕과 뉴저지 지역의 비영리 단체에 12만 달러의 후원금을 전달했습니다. 임동규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기부 문화를 확산시키고 한인 및 미주 사회를 지원하기 위해 활동하는 뉴욕 나눔재단이 뉴욕 뉴저지 지역 비영리 단체에게 후원금 총 12만 달러를 전달했습니다. 뉴욕 나눔재단은 어제 저녁 포트리 더블트리 호텔에서 후원금 배분 행사를 열고 저소득층과 장애, 이민자 노동 문화 등의 분야에서 봉사하는 한인 비영리 단체 12곳을 선정해 지원금을 전달하였습니다.
They're generally one or two, maybe three staff members who don't get recognized, but they do tremendous work. They do meaningful work to the community. And so without these organizations, not many Koreans and non-Koreans would get help. We're delighted that we can provide monies to these organizations. 나눔재단은 코리안 아메리칸 패밀리 서비스 센터에게 15,000달러를 전달하였고 KCC 한인 동포회관, 시민참여센터, 이노비, 미주 한국어 재단 등 10곳에 $10,000를, 코리안 아메리칸 스토리에게 $5,000를 각각 지원했습니다. 참 장학생들을 위해서 이거 우리가 신청을 했고 그 장학생들이 빨리 공부할 수 있게 한다는 건 굉장히 저희 재단인을 위해서든지 한국어에서 국제화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어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우리한테는 굉장히 큰 도움을 주고 용기를 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것이 저희에게는 가장 좋은 기회를 준 것 같아서 우리 나눔재단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뉴욕 나눔재단은 비영리 단체 후원 활동은 한인 지역 사회의 기부를 받아 이뤄지고 있다며 이웃들을 위해 봉사하는 단체들을 돕는데 한인 사회에 많은 관심과 참여가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KBN 뉴스 임동규입니다. 버겐 카운티 법원이 잉글루드 클립스타운에 저소득층 아파트 건설을 명령했습니다. 지난 40년 동안 단 한 가구도 저소득층 아파트를 공급하지 않았다며 이 같은 판결을 내렸는데요. 타운은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임동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17일 버겐 카운티 법원의 패링턴 판사는 잉글루드 클립스의 347가구에 저소득층 아파트를 건설해야 된다는 판결을 내리고 타운 측에 90일 이내에 조닝 조례를 개정해 347가구 중 174가구 설립 계획을 제출할 것을 법원 명령을 통해 명시했습니다. 지난 2015년 아파트 개발사인 노르만디가 잉글루드 클립스의 서민 아파트를 짓겠다는 개발안을 타운 정부가 거절하자 타운이 서민 아파트 공급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였고 지난해 초 노르만디가 타운 민주당 시의원들과 합의해 아파트 건설 계획을 추진했지만 주민들의 반대로 인해 결국 아파트 건설 계획은 법원의 선택에 맡겨졌습니다. 패링턴 판사는 잉글루드 클립스는 지난 40년간 단 한 가구의 저소득층 아파트를 공급하지 않았다며 주법으로 규정된 저소득층 아파트 공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원의 판결을 타운이 받아들이며 인구 5천여 명의 타운에 저소득층 300여 가구가 들어서 약 1,200명의 주민들이 유입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작은 타운에서 우리가 그 어포더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이러든 저러든 우리는 상위 법원을 가면서 끊임없이 그 법정 소송으로 가서 이쪽. 따라서 타운 정부는 갑작스러운 인구 증가로 재산세 인상과 타운 행정과 복지시설 수용 능력 초과 등으로 인한 부작용을 우려하며 법원을 상대로 항소할 예정이며 타운의 현실에 맞춰 주 법에 명시된 저소득층 아파트 건설을 시행하기 위한 계획을 실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타운 정부는 저소득층 아파트 건설 계획에 관한 타운의 향후 계획을 설명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타운홀 미팅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KBN 뉴스 임동규입니다. 뉴욕과 뉴저지의 주거용 건물 내에 있는 세탁소들은 올해 12월까지 퍼크 기기 사용을 중지하고 솔벤트 기기로 교체해야 합니다. 뉴욕 한인 세탁협회와 뉴저지 세탁협회가 이 퍼크 기기 교체를 위해서 공동 구매 추진단을 발족했습니다. 뉴욕 한인 세탁협회와 뉴저지 세탁협회가 지난 19일 뉴저지 세탁협회 아이셀린 사무실에서 공동회의를 열었습니다. 양 협회는 퍼크 기기를 대체할 솔벤트 기기로 교체해야 하는 한인 업주들을 지원하기 위해 각 협회에서 5명씩 총 10명의 공동구매 추진단을 구성했습니다. 뉴욕과 뉴저지의 주거용 건물 내 세탁소들은 퍼크 기기 사용을 올해 12월까지 중지하고 하이드로카본 기기와 웨트 클리닝 등 대체 솔벤트 기기로 교체해야 합니다. 이들 공동구매 추진단은 공동구매 관련 업체를 선정하고 각종 구매 관련 서류 준비 등 제반 업무를 총괄하게 됩니다. 특히 그동안 세탁업계가 고가의 장비를 구매하면서도 워런티와 서류 작업이 미비했던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관련 서류 작업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둔다는 계획입니다.
또 뉴저지 협회의 원래 소식지인 세탁인 마당을 동부 협회지로 확대하고 미동부 지역 세탁 업계에 발송한다는 계획도 포함했습니다. 그 밖에 기타 세탁 장비의 공동구매와 각종 보험 및 가스와 전기, 크레딧 카드의 공동구매, 캐시 디스카운트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방안과 장비 박람회 공동 개최, 차세대 세탁인을 위한 교육 방안, 그리고 세탁인의 복지 향상을 위한 제반 업무 등을 위해 함께 협력해 나간다는 데에 뜻을 모았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27일부터 2019년 소득분에 대한 세금 보고가 시작됩니다. 연방국세청은 올해 세금 보고 납세자들이 평균 2,800달러를 환급받을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올해 세금 보고 마감일은 4월 15일이며 10월 15일까지 연장 신청이 가능합니다. 한편 IRS는 수년 동안 전자세금 보고를 적극 활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납세자들에 대한 미납 세금 내용 통보는 절대 전화가 아닌 편지를 이용한다고 거듭 강조하며 사기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상으로 KBN 주간 브리핑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